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 2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현재 수사관이고요. 경제팀에서 근무하기 전에 약 3년간 같은 경찰서 그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 일선 현장에 있는 수사관 입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그 실무적인 관점으로 그 사이버 범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형, 발생 현황, 그리고 주요 검거 사례를 이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어떻게 되지?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네. 아차차. 나와라. 먼저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이버 범죄라는 것이 뭐 학문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그 실무적으로는 컴퓨터 그리고 모바일 기기, 네트워크 범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범죄를 말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크게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방식으로 저지르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그리고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저지르는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성폭력, 그리고 사이버 도박 등 법이 금지하는 정보 등을 생산, 유포하는 불법 콘텐츠 범죄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의 경우는 좀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는 그 해킹,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죄고,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중에 이메일 무역 사기를 좀 설명해드리자면, 해외 수출입 등 무역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일 계정을 도용하거나 아니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비슷한 메일을 사용해서 상대 거래업체에게 송금 계좌가 바뀌었으니 앞으로는 그 대금은 바뀐 계좌로 보내게 하는 그런 사기 범죄이고요. 또 추가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뭐 진짜 사이트를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하는 파밍의 범죄 수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수법을 그 직거래 사기를 좀 조직적으로 행하는 피해자들이 차용해서 예를 들면 그 네이버페이 있으시죠? 네이버페이 안전송금 사이트라고 유도해서 그 사이트에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서 그 계정을 습득함으로써 또 추가 범죄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뒤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지만 메신저 피싱도 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돈이 필요하다, 뭐 상품권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해서 금연을 편취하는 범죄인데, 최근에는 그뭐 신용카드 정보까지 습득해서 카드 결제까지도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불법 콘텐츠 범죄는 그 음란물,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 그리고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구성하는 범죄입니다. 넘어가라. 그리고 이런 범죄를 그 처벌할 때 사용되는 관련 법률은 인터넷 사기, 모욕 같은 경우는 형법이 보통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그리고 이용, 명예훼손 등의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보통 통상 적용이 되고, 불법 컨텐츠 제작 같은 그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그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저희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5년간 전체 범죄와 그리고 사이버 범죄의 발생 건수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전체 범죄는 뭐 감소되거나 아니면은 현황을 유지하는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사이버 범죄는 그 증가 폭이 굉장히 높은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이버 범죄 유형별 그 발생 비율과 증가율을 그 큰 분류로 해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사이버 범죄 그리고 사이버 금융 범죄 등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가 85.3%를 주로 85.3%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증가율 또한 31.4% 증가하는 양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세부적으로 좀 비중을 보면 사이버 사기가 전체 범죄 발생 건수의 7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이버 금융 범죄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일선 사이버팀에 있었을 때 체감한 것도 매일 15명에서 한 25명가량의 피해자분들이 상담이나 접수를 하러 오시는데 약 70%에서 80%가 물품 거래 사기, 그리고 게임 사기, 그리고 메신저 피싱, 야간에는 또 몸캠 피싱 이런 유형의 피해가 좀 접수가 많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 주를 이루는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그 사이버 금융 범죄와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증가율인데 사이버 금융 범죄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92.1%가 증가했는데 이는 사이버 금융 범죄 그 범죄 유형 중에 스미싱, 메신저 피싱 범죄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2020년에는 2018년 대비 스미싱의 경우 207건에서 822건으로 그 297% 이상 증가하고 메신저 피싱의 경우 2,756건에서 12,402건으로 350% 이상 대폭 증가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기화로 해서 최근에 그 경찰청과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가 수사를 통해 인지된 것이 그 증가의 주 원인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같은 범죄는 그 약 16.6%로 증가한 것이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본인과 다른 의견을 좀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는 등의 온라인 갈등이 좀 심화되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좀 피해를 입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등으로 인해 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 그 침해 범죄도 좀 많이 증가했었는데요. 그 최근 들어 이제 인터넷 이용 플랫폼의 모바일화 그리고 단순화가 좀 계속이 되면서 연령대와 상관없이 일반인의 접근이 좀 용이해지면서 그 해킹 발생 건수가 증가한 데에서 그 원인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범죄 피해를 입으면 보통 경찰서에 이제 피해자분들이 피해 신고를 하는데 그 절차 과정을 간략히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피해 접수 방법은 뭐 방문 접수 아니면 우편 접수 아니면 사이버 안전국이나 국민신문고에 그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고요. 접수됨에 따라 이제 그 범죄 유형에 따라서 사이버팀 아니면 경제팀 아니면 여성 청소년 수사팀으로 배당이 되어서 그 배당됨에 따라 배당되고 이제 팀장님과 아니면 담당 수사관의 상담 그리고 접수를 통해서 그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그 수사나 내사가 이제 개시될 때 처음에 이제 피해자 진술을 기초적으로 받은 이후에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통상 그 사이버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오히려 이 사건의 피의자로 그 잘못 인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발부받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토대로 범죄 증거자료 수집과 동시에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수사를 진행하며 저희가 겪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인데요. 뭐 게임사 같은 경우는 현재 좀 그 NC소프트 아니면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 이런 사이버 범죄 증가로 인해서 거기도 좀 업무가 마비됐는지 그 회신하는 데 약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구글 같은 이런 해외 사이트는 6개월 이상이 소요돼가지고 좀 신속한 수사에 좀 어려움을 좀 겪는 편이 있습니다. 이런 수사 절차를 거쳐서 그 검거된
최근 주요 검거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잠시만요. 이제 잠시 마우스가 인식이 안 되네. 앞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주요 사건인데요. 이제 운영자 각각 그리고 문영 우기죠. 이 사람을 구속함과 동시에 관련된 피의자 804명을 검거했고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좀 조직적으로 좀 더 이루어진 박사방의 경우 박사 조주빈을 구속하고 관련 피의자 222명을 좀 추가로 검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몸캠피싱 범죄인데요. 이제 남성 약 1,300여 명과 가상의 이제 여자 영상을 틀어주면서 영상 녹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녹화해서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을 검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이버 사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중고나라나 그런 중고나라 범죄 사기는 많이 검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주식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뭐 컨설팅 빙자 사이트를 구축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총책 그리고 실행원, 자금관리책, 세탁책 등 총 그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구속한 사례도 있으며 이제 KF94 마스크 판매한다고 판매글 게시해서 7명으로부터 약 2억 3,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피해자가 검거된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는 그 좀 이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이제 지능화된 범죄로 인해서 좀 사이버 범죄가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단순 물품 거래 사기 같은 경우는 좀 조직화되는 경향이 좀 눈에 띄고 그리고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같은 범죄는 악성 코드를 이용하거나 이제 보이스 피싱과 같은 그 범죄 조직과 결합해서 범죄 그 수법이 진화하는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 범죄 증가인데요. 그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이런 스미싱 피해가 많고, 그리고 그 빗썸, 그리고 비트코인, 업비트 이런 사이트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범죄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그리고 검거하고 구속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범죄 수법이 많이 홍보가 돼서 피해자분들이 먼저 의심하고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 가장 범죄 증가율이 높았던 메신저 피싱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반드시 이제 좀 이게 메신저 피싱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이제 지인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이제 반드시 그 사람과 직접 통화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설사 뭐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제 송금 요청할 때는 일단 먼저 의심하고 그리고 상대방 요구대로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리고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방의 대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한 5분 내로 송금을 막아주는 절차는 있는데 이제 좀 늦게 오면은 좀 그 금액이 다 출금이 돼가지고 이제 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복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액 결제 같은 경우는 구글 등이나 그런 곳에 이제 업체에 즉시 연락을 하게 되면은 결제가 취소돼서 그 피해금은 이제 회수하는 어,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 어,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연계 요청을 하면 그 삭제 지원도 가능하다고 확인이 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음,
이런 기회 마련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이 학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우리 류경의 경감님께도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